한민주는 문을 밀고 들어서며 칼국수집 안을 둘러보았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지만 그의 어깨는 무거웠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조용히 울었다. 여기 주문하신 칼국수 나왔어요. 중년의 사장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자, 뜨거울 때 드세요. 국물이 참 진해요. 민주는 마지못해 젓가락을 들었다. 국수를 한 입 먹자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몸이 조금씩 녹는 기분이었다. 참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요즘 많이 힘든가 보죠?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실수로 팀장님께 혼났습니다. 동료도 다치게 했고요. 저 때문에 다들 고생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해요. 경찰도 사람이잖아요.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요. 사장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때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거친 남자들이 들어오더니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 사장 나와봐. 폭력배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죠? 지난번에 우리 형님한테 돈 빌렸지. 그거 언제 갚을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폭력배들은 비웃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시간이고 뭐고 필요 없어. 오늘은 돈 내놓든가 아니면 가게를 부수든가 해야겠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폭력배들이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뭐야, 너 경찰이라도 되냐? 민주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었다. 맞습니다. 강남서 형사 한민준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폭력배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큰 소리 쳤다. 그래서 어쩌라고? 혼자서 우리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혼자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는 지게 말했다. 그래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 폭력배들은 민준의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렸다. 그럼 그동안 나랑 얘기 좀 하시죠. 민주는 폭력배들의 앞을 막아서며 사장을 보호하려고 했다. 까불지 마라. 폭력배 한 명이 민준을 밀쳤다. 그러나 민주는 자세를 고쳐잡고 단호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봤다. 그 순간 폭력배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다. 민주는 빠르게 몸을 피하며 반격했다. 짧고 강한 동작으로 상대를 넘어뜨리자 다른 폭력배들이 민준을 둘러싸며 위협했다. 좋은 말 할 때 물러서. 아니면 다친다. 여기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민준의 동료들이 들이닥쳤다. 형사 한민준, 지원 왔다.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민준과 동료들은 협력해 폭력배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다 끝났네요. 동료가 말했다. 민준은 땀을 닦으며 웃었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사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었으면 무슨 일이 날 뻔했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다시 한 그릇에 칼국수를 내밀었다. 이건 마음입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주는 따뜻한 국물을 다시 한번 들이켰다. 이번엔 마음의 짐이 조금 더 가벼워진 듯했다. 칼국수집 내부는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폭력배들은 의자를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깨진 그릇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장은 두 손을 덜덜 떨며 입을 굳게 다문 채 뒤로 물러섰다. 빨리 돈 내놓으라고 했잖아. 폭력배 중 한 명이 사장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마련할 수가 없어요. 사장은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동료, 경찰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 칼국수집입니다. 긴급 지원 부탁드립니다.
폭력배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 경찰이 말했다. 지금 다른 사건으로 지원이 지연될 것 같아. 조금만 버텨, 민준. 민준은 깊이 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낀 그는 홀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만하시죠. 민준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폭력배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준에게 향했다. 뭐야, 아직도 안 꺼졌냐? 너 같은 놈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폭력배 중 한 명이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민준은 가슴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강남서 형사 한민준이다. 더 이상 난동을 부리면 공무집행방해 죄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 폭력배들이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다. 형사라고 혼자서 우리를 막겠다는 거냐? 민준은 똑바로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혼자서라도 막을 거다. 폭력배 중 한 명이 민준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민준은 재빠르게 몸을 틀어 피하면서 그의 팔을 붙잡아 비틀었다. 으악, 이 자식 뭐야? 폭력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순식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민준은 상대의 허점을 노려 강하게 제압했다. 그러나 다른 폭력배들이 뒤에서 밀쳐 넘어뜨리려 하자 민준은 주저앉은 상태에서 빠르게 일어나 반격했다. 너 감히 우리 형님을 건드려? 한 폭력배가 철제 의자를 들어 올려 위협했다. 내려놔. 민준은 위압감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동시에 몸을 날려 의자를 든 폭력배의 다리를 걸었다. 의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고 폭력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준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사장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사장님,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민준이 사장을 향해 말했다. 하지만 남은 폭력배들이 여전히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좋아. 내가 형사라면 여기서 다치든 말든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폭력배 중 한 명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며 주먹을 꽉 쥐었다. 민준은 차분히 손을 들어 올리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여기서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거다. 폭력배들은 민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시도했다. 민준은 재빠른 동작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계속해서 방어했다. 그러던 중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폭력배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젠장, 이 녀석 정말 지원을 불렀네. 시간 없어. 폭력배들은 급하게 가게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한민준은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며 말했다. 너희들 이곳을 나갈 수 없다. 결국 동료, 경찰들이 도착해 폭력배들을 하나씩 체포했다. 현장은 정리되었고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을 붙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무사했어요. 민준은 땀을 닦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이제 괜찮습니다. 경찰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은 다시 따뜻한 칼국수를 앞에 두고 생각에 잠겼다. 비록 힘든 순간이었지만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되새겼다. 폭력배 중 한 명이 갑자기 주먹을 쥐고 한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은 긴장감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고 주먹을 날리는 상대를 빠르게 피했다. 동시에 그의 팔을 붙잡아 어깨 위로 넘기며 상대를 바닥에 내리꽂았다. 폭력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으악, 이 자식 뭐야? 쓰러진 폭력배가 이를 갈며 몸부림쳤다. 다른 폭력배들이 이를 보고 격분하며 민준을 향해 다가왔다. 좋아, 우리 전부 덤벼서 이 녀석을 처리하자. 민준은 잽싸게 주변을 살피며 칼국수 집 사장에게 외쳤다. 사장님,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세요. 사장은 허둥지둥 주방 쪽으로 물러났고 민준은 다시금 폭력배들과 맞섰다. 내 녀석, 오늘 잘못 걸렸다. 폭력배 중 한 명이 악에 받친 얼굴로 의자를 들어 올렸다. 민준은 빠른 동작으로 몸을 숙이며 의자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상대의 허리를 노려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여기서 더 난동을 부리면 추가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멈추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폭력배들은 더 거세게 나왔다. 멈추긴 개뿔. 너 하나쯤 우리가 처리 못할 줄 알아? 한 폭력배가 민준의 팔을 붙잡으려 했으나 민준은 상대의 손을 재빠르게 뿌리치며 팔꿈치로 그의 턱을 강하게 가격했다. 폭력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또 다른 폭력배가 뒤에서 민준을 붙잡았다. 너 끝났어. 그는 민준의 팔을 꽉 잡고 힘을 주었다. 민준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순식간에 한쪽 발로 상대의 무릎을 걷어찼다. 상대가 중심을 잃자 민준은 힘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렸다. 이제 멈춰라. 더 다치기 전에. 하지만 폭력배들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에는 세 명이 동시에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침착하게 한 명의 팔을 붙잡아 몸을 회전시키며 다른 두 명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밀집된 공간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테이블과 의자가 이리저리 쓰러졌다. 좋아, 혼자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폭력배들의 얼굴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민준은 숨을 고르며 몸을 낮추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라면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체포는 무슨. 폭력배가 주먹을 날렸고 민준은 주먹을 피하면서 상대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 순간 또 다른 폭력배가 민준의 복부를 향해 발길질을 시도했지만 민준은 몸을 비틀어 충격을 최소화하고 상대의 다리를 붙잡아 균형을 무너뜨렸다. 싸움이 계속되면서 폭력배들은 점점 지쳐갔다. 야, 이 녀석 보통이 아니야. 그냥 도망가자. 그냥 두고 갈 거야? 한민준은 폭력배들이 도망치려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움직여 가게 문 앞을 막아섰다. 여기서 나갈 수 없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포기해라. 폭력배들은 마지못해 손을 들기 시작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원 요청을 받은 동료,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끝났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동료 경찰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정리했다. 폭력배들은 하나씩 수갑을 찬 채 밖으로 끌려나갔다. 사장은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와 한민준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준은 땀을 닦으며 사장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사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국물을 내밀었다. 힘든 싸움이었으니 국물이라도 드세요. 이게 제 감사의 마음입니다. 민준은 국물을 마시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과 뿌듯함을 느꼈다. 비록 힘든 싸움이었지만 사람을 지켰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한민준은 심호흡을 하며 폭력배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가게 안은 깨진 그릇과 엎어진 의자들로 난장판이 되었고 사장은 주방 구석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너 하나쯤 우리가 이기는 건 시간 문제다. 폭력배 중 한 명이 비웃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 한민준, 지원 나왔다. 민준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동료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가게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빠르게 안으로 들어왔다. 상황 설명해. 동료 형사 김준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폭력배들이 사장님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제압했지만 아직 여전히 저항 중입니다. 민준이 간단하게 설명했다. 알았다. 자, 가자.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동료와 함께 폭력배들에게 다가갔다. 폭력배들은 동료, 경찰들이 들어오자 다소 주춤하는 기색을 보였다. 뭐야, 지원까지 부른 거야. 이제 그만 포기해라. 더 이상 저항하면 불리한 처벌을 받게 될 거다. 김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폭력배들은 여전히 물러설 기미가 없었다. 그 중 한 명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외쳤다. 닥쳐. 우리가 그냥 물러날 것 같아. 끝까지 가보자고. 그러자 또 다른 폭력배가 벽에 기대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우리를 쉽게 생각하지 마라. 김준호가 민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대로 간다. 민주는 빠르게 주변을 살핀 후 폭력배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섰다. 그는 쇠파이프를 든 폭력배의 옆으로 돌며 그를 손목에 밀쳐 파이프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이 자식, 폭력배가 주먹을 날렸으나 민주는 몸을 숙이며 반격했다. 그 순간 다른 동료, 경찰들이 폭력배들을 빠르게 포위했다. 김준호가 빠르게 상황을 주도했다. 너희는 현재 공무집행방해와 협박죄로 체포된다. 저항하지 마라. 그러나 폭력배들은 여전히 완강히 저항했다. 한 폭력배가 의자를 들어 동료, 경찰을 향해 내리쳤다. 비켜라. 민주는 바로 달려가 그 의자를 손으로 막아내며 상대를 넘어뜨렸다. 그리고 바로 팔을 꺾어 제압했다. 이제 끝이다. 민준이 낮게 말했다. 동료 경찰들은 협력하여 남은 폭력배들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민주는 김준호와 함께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폭력배를 바닥에 눌러 제압했다. 수갑 가져와. 김준호가 외쳤다.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경찰이 빠르게 수갑을 넘겼고 민준과 김준호는 함께 폭력배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현장이 정리되며 폭력배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가게 안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사장은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김준호는 사장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장님,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숨을 고르며 웃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요. 김준호가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잘했어, 민준아. 너 아니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 팀워크 덕분입니다. 민주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사장은 감사의 의미로 따뜻한 칼국수를 한 그릇 더 내밀었다. 정말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겁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국물을 한 입 마셨다. 정말 맛있네요. 이 국물 덕분에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준호와 다른 동료들도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이 정도면 보상받은 기분인데? 사장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을 무사히 넘겼어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희도 계속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칼국수 집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민주는 동료들과 함께 가게를 나서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폭력배들이 모두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한민준과 동료, 경찰들은 가게에 남아 마지막 상황을 정리했다. 민주는 깨진 그릇들과 어지러진 테이블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고했다, 민준아. 김준호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사장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준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찰님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장님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사장은 손을 모아 힘주어 말했다. 한민준 형사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칼국수 한 그릇뿐이지만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는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그릇 덕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사장님도 더 조심하세요. 저희도 더 자주 순찰하겠습니다. 이후 민주는 동료들과 함께 경찰서로 돌아갔다. 폭력배들은 조사실로 옮겨졌고 민주는 잠시 휴게실에서 물 한 잔을 마셨다. 김준호가 들어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꽤 힘들었지.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요즘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동료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요. 김준호는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건 나도 알고 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였잖아.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동료의 부상도 제 책임 같아서.
오늘도 혹시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아, 너도 알겠지만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오늘 너 정말 잘했어. 너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잖아. 민주는 고개를 들고 김준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잘했으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 김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중요한 건 너가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충분히 느껴졌어. 민주는 가슴 깊이 남아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오늘처럼 후회하지 않도록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도 함께 잘해보자. 민주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순간 사장이 경찰서에 찾아왔다. 그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건 저희 가게에서 만든 칼국수 반죽입니다. 집에서 끓여 드세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장님, 이런 선물까지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경찰관님들 덕분에 제가 오늘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가게에 오세요. 제가 평생 무료로 대접해 드릴 겁니다. 민주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말했다. 사장님의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세요. 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돌아갔다. 민준과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경찰서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민주는 마음속에서 묵직했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도 더 나은 경찰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깊은 밤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민주는 경찰서 옥상에 올라가 시원한 밤바람을 맞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민준의 시선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머물렀다. 몇 시간 전에 칼국수 집에서의 사건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김준호가 올라왔다. 여기 있었구나. 김준호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민준 옆에 섰다. 바람 쐬고 있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다. 네, 그냥 생각 정리 좀 하려고요. 김준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처음 형사 됐을 때 기억나냐? 매일 실수하고 혼나고 야근하고 그랬잖아. 민주는 피식 웃었다. 기억나죠?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그래도 선배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땐 내가 너를 도왔고 지금은 내가 나를 돕고 있어. 오늘 너 정말 잘했어. 너 아니었으면 사장님도 가게도 위험했을 거야.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그래도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오늘 겨우겨우 막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준호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준아, 넌 정말 좋은 경찰이야.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 그냥 너처럼 사람들을 지키고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돼.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오늘 사장님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더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다짐이다. 우리 같이 더 나은 경찰이 되자.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민주는 김준호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더 강해지겠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칼국수집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민준은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려 있었다. 민준 형사님, 죄송한데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요. 괜찮으신가요?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경찰관님들 덕분에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더 이상 폭력배들이 무서워서 숨지 않으려고요. 민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큰 용기를 얻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순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언제든지 저희 가게에 오세요. 제가 진짜 맛있는 칼국수 대접해 드릴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인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꼭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김준호가 묘한 미소를 지었다. 칼국수 집에서 평생 무료로 먹겠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래도 앞으로는 그 가게에 이런 일이 없게 하고 싶어요. 사장님이 마음 편히 장사하실 수 있도록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래, 우리 그런 경찰이 되자. 사람들에게 안전과 평온을 주는 경찰. 민주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더 나은 경찰이 되겠습니다.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김준호는 그의 손을 잡고 가볍게 흔들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해보자. 오늘은 잘 쉬고. 민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배님도 푹 쉬세요. 이렇게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더 나은 내일을 다짐하며 조용히 웃었다. 오늘의 무거운 마음은 더 강한 의지로 변해 있었다. 경찰서 내 수사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민준과 동료, 경찰들은 방금 제압한 폭력배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벽에는 불법 조직과 관련된 단서들이 하나씩 붙어 있었다. 김준호가 단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폭력배들 배후에 검은 파도라는 불법 조직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조직의 본거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들이 지역 상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갈취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어.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칼국수집 사장님이 그 피해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이 조직을 근절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끝내야 한다. 우선 사장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어. 민준과 김준호는 사장님을 경찰서로 다시 초대했다. 사장은 다소 긴장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민준이 다정하게 말했다. 사장님 괜찮으시면 이 조직에 대해 아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조직 때문에 고통받아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요구하더니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근처의 다른 상인들도 똑같이 협박을 당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를 부수거나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김준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장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처음에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직에서 저희 가족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고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이 조직을 뿌리 뽑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데. 김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 저희가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함께 해주세요. 사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팀원들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그들은 폭력배들의 휴대폰 기록을 조사하며 조직의 핵심 인물들과의 연관성을 추적했다. 민주는 지도를 펴고 팀원들과 함께 조직의 활동 반경을 분석했다. 여기 근처의 조직의 주요 거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준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우리 직접 탐문 수사를 나가보자. 김준호가 결단을 내렸다. 다음 날 민준과 팀원들은
조직의 흔적을 찾기 위해 거리를 누볐다. 상인들을 만나며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다. 많은 상인들은 두려움에 입을 열지 않았지만 민주는 진심 어린 태도로 그들의 신뢰를 얻어갔다. 여기서도 검은 파도의 위협을 받으셨나요? 민준이 한 상인에게 물었다. 상인은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저희도 매달 돈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민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수일간의 수사 끝에 민준과 팀원들은 조직의 은신처를 알아냈다. 낡은 창고 건물에서 조직원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김준호가 회의실에서 말했다. 내일 새벽에 작전을 실행하자.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하고 불법 행위를 증거로 남길 거다. 모두들 준비하자. 민주는 굳은 결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작전 당일 경찰팀은 은밀하게 창고 근처를 포위했다. 민준과 김준호는 조직원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했다. 신호가 오면 일제히 진입한다. 김준호가 무전을 통해 지시했다. 민준은 창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준비 완료. 진입합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창고로 진입하며 조직원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조직의 우두머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민준과 동료들은 끝까지 단호하게 맞섰다. 이제 끝났다. 검은 파도 조직의 우두머리, 당신을 체포합니다. 민준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창고 안에서 수많은 불법 문서와 거래, 내역이 발견되었다. 그 모든 증거들이 조직의 범죄를 입증했다. 사장은 경찰서에서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민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장님과 다른 상인분들이 안전해진 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사장은 손을 모아 감격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한민준 형사님, 당신 같은 경찰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다. 앞으로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준과 팀원들은 불법 조직, 검은 파도를 소탕하며 지역 상인들에게 평화를 되찾아 주었다. 그리고 민주는 더 나은 경찰이 되기 위한 그의 새로운 다짐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다. 경찰서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민준과 팀원들은 불법 조직 검은 파도의 주요 인물을 잡기 위해 새로운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다.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최영우는 여전히 체포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준호가 회의실 벽에 붙어있는 조직원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최영훈이 이번 조직의 실질적인 리더다. 우리가 이 사람을 잡아야만 조직을 완전히 해체할 수 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최영훈은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감췄습니다. 함부로 움직이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김준호는 팔짱을 끼고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래서 우리가 덫을 놓아야 한다. 일부러 조직에게 약점을 보여주고 최영훈이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 거지.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약점을 보여준다니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김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칼국수집 사장님을 미끼로 삼는 거야. 조직은 사장님이 경찰과 협력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 거다. 그걸 이용해 최영훈을 유인하는 거지. 민준은 얼굴이 굳어졌다. 위험합니다. 사장님을 그런 상황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김준호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나도 위험한 작전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사장님이 협조해 주신다면 조직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사장님께 직접 동의를 구해보자. 민주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칼국수집을 찾아갔다. 사장은 민준을 반갑게 맞이했다. 한민준 형사님 오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국물이 아주 진해요. 민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다. 사장은 민준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말했다. 사장님, 조직의 핵심 인물을 잡기 위해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차분하게 물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희가 사장님이 조직과 협력하지 않고 경찰 편에 섰다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릴 겁니다. 그러면 조직의 리더인 최영훈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저희가 그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저를 미끼로 삼으신다는 말씀이군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너무 위험한 부탁인 걸 알지만 조직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기회라서요. 사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실 저도 더 이상 두렵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이 악몽 같은 조직을 끝낼 수 있다면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주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저희가 반드시 사장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작전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경찰은 사장님이 경찰과 협력해 조직의 정보를 넘겼다는 소문을 조직 내부에 흘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직원들이 칼국수집 주변에서 사장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민준과 팀원들은 칼국수집 근처에 잠복하며 사장의 안전을 지켰다. 마침내 최영훈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날 저녁 칼국수집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곧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최영훈이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조직원들이 따랐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최영훈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 경찰하고 친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장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냥 제가 안전해지고 싶어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최영훈은 자리에서 사장을 노려보았다. 우리한테 등을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민준과 팀원들이 가게 안으로 돌진하며 최영훈과 조직원들을 포위했다. 최영훈, 당신을 체포한다. 저항하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거다. 민준이 단호하게 외쳤다. 최영훈은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그래, 한번 해보자고. 최영훈과 조직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민준과 팀원들은 철저하게 훈련된 동작으로 그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마침내 최영훈은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끝이다. 민준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손을 모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민준은 사장에게 다가가 말했다. 사장님의 용기 덕분에 조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저도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경찰관님들 덕분에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 지역을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검은 파도 조직의 최영훈과 잔당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지역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민주는 사장님의 용기를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한민준과 동료들은 경찰서 브리핑실에 모여 마지막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불법 조직 검은 파도의 잔당들이 비밀 장소에 집결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다. 이번 작전은 조직의 핵심 멤버들을 한꺼번에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다. 김준호가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여기가 그들이 집결 중인 폐공장입니다. 출구는 총 3곳이지만 정문과 후문이 주요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두 곳을 포위해 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는 결연한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가 각자 맡을 역할은 어떻게 되죠? 김준호가 설명을 이어갔다. 민준, 너는 정문팀을 이끌어줘. 나는 후문팀을 맡을 거고 저격팀은 건물 옥상에서 지원 사격을 할 거다. 그리고 내부로 진입해 조직원들을 제압하는 투입팀도 준비돼 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조직원들을 제압하고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알았지. 오늘로 검은 파도의 악행을 끝내자. 김준호가 힘주어 말했다. 그렇게 작전이 시작되었다. 늦은 밤 경찰팀은 조용히 폐공장 주변에 포진했다. 민준과 정문팀은 정문 앞에 숨어 긴장된 표정으로 때를 기다렸다. 전원 준비 완료. 투입 신호만 기다립니다. 민준이 무전을 통해 보고했다. 여기도 준비 완료다. 신호에 맞춰 동시에 진입한다. 김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공장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조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숨을 가다듬었다. 이윽고 김준호의 명령이 떨어졌다. 모두 진입하라. 민준과 팀원들은 정문을 열고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다. 공장 내부에는 검은 파도의 조직원들이 무기와 함께 대기 중이었다. 경찰이다. 전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민준이 외쳤다. 그러나 조직원들은 저항을 선택했다. 그들은 사방에서 경찰을 향해 덤벼들었다. 민준은 몸을 낮추며 빠르게 근처의 장애물 뒤로 숨었다. 투입팀 지원한다. 민준의 무전이 울렸다. 투입팀이 조직원들에게 최루탄을 던졌고 연기가 공장 내부에 퍼졌다. 민준과 팀원들은 그 틈을 타 조직원들의 진입 경로를 차단했다. 여긴 김준호, 후문 쪽 조직원들 제압 중이다. 3명 저항 중이니 조심해라. 김준호의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전해졌다. 민준은 건너편에 있는 조직원들을 향해 달려갔다. 한 조직원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민준을 향해 돌진했다. 죽어라. 민준은 몸을 피하며 상대의 손목을 붙잡고 비틀었다. 조직원의 몽둥이가 바닥에 떨어졌고 민준은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움직이지 마라. 또 다른 조직원이 총을 꺼내려 하자 옥상에 배치된 저격팀이 경고 사격을 했다. 무기를 내려놔라. 공포에 휩싸인 조직원들은 점점 사기가 꺾여갔다. 민준은 팀원들과 함께 조직원들을 하나씩 제압하며 내부로 전진했다. 민준, 우두머리 방이 공장 안쪽에 있다. 지금 접근 중이다. 김준호의 무전이 다시 울렸다. 알겠습니다. 저도 합류하겠습니다. 민준은 빠르게 이동해 김준호와 합류했다. 공장 안쪽에 있는 방은 철문으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민준은 팀원들과 함께 문을 강제로 열었다. 방 안에는 검은 파도의 핵심 인물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경찰이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군. 민준은 그를 향해 수갑을 꺼내며 말했다. 검은 파도의 핵심 인물로서 당신을 체포합니다. 저항하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쉽게 나를 잡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는 순식간에 숨겨둔 무기를 꺼내들었다. 민준은 재빠르게 몸을 날려 그의 손에서 무기를 쳐냈다. 둘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민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대를 제압했다. 마침내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이제 끝났다. 민준이 거칠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김준호가 방 안으로 들어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다, 민준아. 너 덕분에 우리가 이겼다. 모두의 팀워크 덕분입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공장 안에 있던 모든 조직원들이 체포되었고 경찰들은 공장을 철저히 수색해 불법 무기와 불법 거래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밖으로 나오는 민준과 팀원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성취감이 가득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한 팀원이 물었다. 김준호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이제 이 지역엔 더 이상 검은 파도의 위협은 없을 거야. 민준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도시를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폭풍 같은 대치는 끝이 났고 한민준과 그의 팀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되찾아 주었다. 해가 떠오른 아침 한민준은 경찰서 밖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검은 파도 조직을 완전히 해체한 뒤 처음 맞는 평온한 아침이었다. 민준의 마음에는 무거웠던 책임감 대신 따뜻한 뿌듯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준아, 아직 여기 있었어. 김준호가 경찰서 문을 나서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그냥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생각, 이제 다 끝났는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냐? 김준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요. 이번 일이 저한테 정말 많은 걸 깨닫게 해줬거든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너 정말 잘해냈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민주는 단단한 결의가 담긴 표정으로 말했다. 네, 앞으로도 더 책임감 있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칼국수집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민준은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민준 형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가게에 잠깐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맛있는 칼국수 한 그릇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요. 민준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민준은 경찰서에서 걸어 나와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칼국수집으로 향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사장이 밝은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민준 형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은 민준을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칼국수를 정성스럽게 내왔다. 오늘은 특별히 더 정성을 들였어요. 마음 편하게 드세요. 민준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한 입 마셨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 국물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사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 형사님 덕분에 저희 가게도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이제는 두려움 없이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민주는 사장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사장님의 용기 덕분에 저희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사장은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제든 힘들 때 우리 가게에 와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기운 날 겁니다.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민주는 가게를 나섰다. 길 위에 서서 새로운 아침 공기를 마신 그는 자신이 더 단단해진 것을 느꼈다. 그때 무전기가 울렸다. 모든 팀원들에게 알린다. 근처 상점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즉시 현장 출동 바람. 민주는 빠르게 무전기에 대답했다. 형사 한민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경험과 다짐이 그를 더욱 강한 경찰로 만들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흔들림은 없었다. 그렇게 민주는 새로운 사건을 향해 달려나갔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그는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었다. 하늘 위로 떠오른 아침 햇살이 그의 등을 밝게 비췄다. 더 단단해진 한민준의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한민준의 이야기, 한 그릇의 칼국수에서 시작된 따뜻한 용기와 정의의 여정이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불법 조직 검은 파도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한민준은 자신의 두려움을 딛고 더 강한 경찰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의 집행자가 아닌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의 평화와 일상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사장님의 따뜻한 한 그릇에 국물이 그를 지탱해 주었듯이 민준 역시 사람들에게 믿음과 안전이라는 따뜻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민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응원해준 동료들, 위험 속에서도 경찰을 믿고 협조해준 칼국수집 사장님,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좌절하며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지만 결국 더 나은 경찰이 되고자 하는 그의 진심과 책임감이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이제 한민주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그는 앞으로도 정의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같은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민준처럼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할 때 진정한 성장과 의미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따뜻한 이야기와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